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영화 죄 많은 소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선 자신을 제외하고서 죄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영화 속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영희라는 한 소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려 하죠. 다른 이들의 죄까지 모두 얹어져서 죄 많은 소녀가 된 영희. 죄는 과연 전가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영화는 누군가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주변인들이 그 죄책감에 어떻게 저항하는지를 그리고 있는 동시에 자기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또 의심을 거두도록 그들의 희생양이 대신 고통받기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신 죄를 안고 죽기까지 바라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그려냅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인 After My Death는 따라서 죽은 경민이가 던지고 간 이야기일 수도, 또 모두가 의심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바라는 소녀 영희의 죽음 뒤에 남겨지게 될 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죄 많은 소녀는 여고생 경민의 죽음 이후로 삶이 급변한 또래 친구 영희,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물들은 저마다의 진실을 증명하려 의심하고 자학하고 또 외면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없죠. 모두가 그저 영희를 의심합니다. 영희가 죽은 경민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같은 반 친구들은 네가 나쁜 생각을 오염시켰다라면서 영희를 추궁하고 경찰과 경민의 어머니, 심지어 담임 선생님조차 영희가 경민이의 죽음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의심합니다. 이미 죄인 판결을 받은 영희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닿지 않았고 남 탓을 하며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주변인들의 모습은 또 다른 희생을 되풀이하게 할 것만 같아 불안감을 자아내죠. 영희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결백을 증명하려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타인에게 닿지 않아 쓸모없던 바로 그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영희는 왜 자살 시도를 통해 자학하는 것일까요?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녀를 향한 어떤 시선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화내고 또 대응하고 싶은데 대응할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동시에 또 너무나 많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 방향성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리를 잃자 전해지는 목소리, 그녀 몫의 죗값을 받았기 때문인가? 영희가 자살 시도로 그녀의 목소리를 잃자 그제야 비로소 그 간절한 억울함이 그녀를 의심하던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녀 몫의 죗값은 이제 다 받았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일까요? 누명을 벗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영희는 예수와 같은 포지션이 됩니다. 그녀를 의심하고 또 그녀에게 돌을 던지던 이들이 모두 영희를 찾아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죠.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살인을 교사했다라고 의심받으며 자신의 딸이 괴롭힘당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처신 잘하라면서 모른 척했던 아버지, 또 담임 선생님까지도. 초연한 표정의 영희는 그들의 죄를 모두 사하여주는 듯이 보입니다. 그녀는 죄를 비는 이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또 끌어안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그녀의 마음은 겉보기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희의 속마음,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나의 죽음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영희의 속내는 영화의 첫 장면의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밝혀집니다. 친구들은 수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자살 시도 후 학교에 돌아와 그녀가 처음으로 낸 무언의 목소리는 너희들 앞에서 죽음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죠. 죄바지가 되어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던 그녀는 이 죄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복수를 하기 위해 돌아왔던 것입니다. 영희의 복수는 바로 자신의 죽음입니다. 더 명확히 말하자면 한 가지로 추론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죽음의 원인을 남겨두고 시행하는 자살이죠. 그 원인이란 바로 유일하게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와 괴롭히던 경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영희에게 너도 빚이 있다. 넌 경민이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거다.
라며 죄를 떠넘기죠. 그런 그녀에게 영희는 말합니다. 내일이면 내가 왜 죽었는지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그 이유나 잘 대답하라 라고. 경민이 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영희가 파놓은 함정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껏 자신이 영희에게 모든 죄를 떠넘긴 일이 완전히 잘못된 일이었음을 깨닫고 강한 자기 부정의 표현인 자의를 시도합니다. 자살하려던 영희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신이 괴롭히는 경민의 어머니가 겪게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죽은 사람이 마지막 만난 사람에게 가해지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말입니다. 경민이 어머니는 왜 영희에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아이의 자살에 부모만큼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또 그만큼 직접적인 요소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경민의 어머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여기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딸을 죽였다라는 어쩌면 지나친 정도의 죄책감을 어떻게든 떨쳐내버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가장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비겁한 인물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영희는 내가 그날 다 들었다. 경민이가 죽으려는 이유가 너무 이해가 돼서 말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에서였을지 남겨진 이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흔적을 더듬어가며 추론할 수 있을 뿐이죠. 추론 과정에서 우리는 결코 단정해서는 안 되며 그런 식으로 이유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느 하나의 그럴듯한 이유를 찾으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타인과 대화하고 말과 생각을 나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가까워졌고 진실에 도달했으며 또 소통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티끌만큼도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소통이 전혀 될 수 없는, 배려가 전혀 없는 이 사회를,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흠은 감추고 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변호하고 싶었던 저의 시간들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죄 많은 소녀였습니다.